자,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매일 보던 우리 동네 뒷산이나 아니면 익숙한 논길 위에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철탑이 떡하니 들어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죠? 이게 바로 지금 전국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이 이게 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평화로운 농촌 풍경인데 그 위로 저 거대한 송전탑이 서 있죠? 이게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어쩌면 우리 눈에는 이미 익숙해졌을지도 몰라요. 원래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풍경이 이제 곧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런 송전탑이 전국에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무려 7,000개에서 8,000개나 더 생긴다면요. 와, 이거 진짜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계획,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계획의 공식 명칭은 바로 신규 국가기관 전력망 사업입니다. 자, 숫자를 좀 볼게요. 총 길이가 3,855km에 달하고요. 송전탑 하나의 높이가 57m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층짜리 아파트 높이랑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철탑 수천 개가 우리 국토를 쭉 가로지르게 되는 그런 계획인 거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걸 보시면 이 계획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무슨 거미줄처럼 한반도 전체를 정말 촘촘하게 엮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 문제가 결코 어느 한두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사업 과연 누굴 위한 걸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이 전기는 송전탑이 세워지는 그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구나.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지방에서 열심히 생산한 전기를 물 쓰듯 쓰는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기의 대이동인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충남, 강원, 전남 같은 지역은 전력 자급률이 200%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기를 만들어서 쓰고도 막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서울은 어떻습니까? 겨우 10%입니다. 10%. 바로 이 어마어마한 격차,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업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하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대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한전 쪽에서는 인체에 해가 없다, 안전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괜찮은 걸까요? 여기 2013년에 나온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34만 5천 볼트짜리 고압 송전 선로에서는 최소한 116m 이상은 떨어져서 생활해야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116m면 거의 축구장 길이보다 더 먼 거리거든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숫자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정부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67개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 위험도가 다른 지역보다 실제로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건강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돈만 해도 73조 원이 넘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결국은 농촌의 건강과 아름다운 풍경을 희생시키고 수도권의 편리함을 지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은 이걸 두고 에너지 식민지화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답답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힘이 있을까요? 이 거대한 기획 앞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이거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미 여기저기서 공사가 시작됐다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왜 늦지 않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사업이 아직 완전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대부분의 공사라는 게 기껏해야 이제 막 땅 파기 시작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사업 승인이 아예 취소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안은요, 사실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굳이 멀리 지방에서부터 전기를 힘들게 끌어올 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바로 그곳에서 직접 만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 너무 몰려있는 인구나 산업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고 도시에 놀고 있는 땅이나 주차장, 공장 옥상 같은 데다가 태양광 패널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바로 연대입니다. 이건 더 이상 피해 지역 주민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다 같이 인식하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만이 이 거대한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그리고 당신과 내가,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맞선다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